자, 마지막 문제 5-2번입니다. 다음에 연말정산 자료를 토대로 최수지 사원 코드 151번입니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연말정산 탭에 반영하시오. 아래에 표시된 부양가족 외에 가족은 없고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없고 지출 내역은 모두 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된 내역이다. 자, 이 문제에서는 연말정산 탭에 반영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클릭합니다.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이제 클릭하면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뜨는데, 잠시만요. 가로 축소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4번을 먼저 불러옵니다. 누구? 최수지 사원이기 때문에 151번입니다. F2번 누르시면 됩니다. 자, 원래는 이제 여기에 부양가족 여기에다가 원래는 입력을 해요. 입력을 하지만 세무 2급에서는 이제 여기에다가 뭐 입력하라는 요건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입력하냐? 연말정산 자료 입력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수지는 누구냐면은 본인이고, 최딸기는 누구냐면 자녀예요. 자녀. 그러니까 자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한부모 공제를 받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이혼을 했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은 없어요. 없고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고요. 그 다음에 채딸기는 20세 이하의 만 6세죠. 만 7세부터 해가지고 자녀세 공제 받을 수 있어요. 6세까지는 못 받습니다. 만 6세까지는 못 받습니다. 그냥 6세가 아닌 만 6세입니다. 만.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녀자 공제 받을 수 있겠지만 총 급여액이 5천만 원이기 때문에 못 받아요. 부녀자 공제 해당이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부녀자 공제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왜? 왜 안 되죠? 연말정산 자료 입력해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근로소득 금액이 얼마? 3,775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거는 3천만 원을 초과하면은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가 없죠. 받을 수가 없죠. 이거는 부녀자 공제를 못 받아요. 근데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은 부녀자 공제 요건을 따지겠지만 이 문제에서는 부녀자 공제에 대한 조건은 없지만 비록 없지만 혹시나 3천만 원이 소득 금액이 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부녀자에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제 남편분이 이제 안 계시기 때문에 뭐 소득이 있으면은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 뭐 이혼을 했다든지 사별했다든지 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한부모 공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문제 자체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불효자 공제 얘기한 거는 이제 좀 배우신 분들은 이제 꼼꼼하게 이제 불효자 공제 또 혹시나 체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불효자 공제 체크하면 안 됩니다. 자, 세공제입니다. 이 중에 1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보험료 72만원 보장성 보험입니다. 보험료는 나이 요건도 해당이 되고 소득 요건도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분은 뭐냐?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은 무조건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 공제 72만원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일반에 넣어야 되겠죠. 장애인이 없으니까 장애인의 얘기는 안 했으니까 일반에 72만원 넣어줍니다. 여기에 보험료에. 자, 다음 의료비 공제인데, 자, 2번은 의료비 공제인데 의료비는 나이 요건도 해당이 안 되고 소득도 안 봐요. 그래서 유일하게 의료비 몰아주기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의료비 몰아주기가 가능해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안 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본인하고 그 딸내미밖에 없어요. 딸내미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인하고 딸내미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 본인입니다. 이거는 채딸기는 따로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미용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시겠지만
미용 목적은 아니에요. 근데 성형이라고 해도 사실 뭐 화상을 입어서 의료 목적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의료 목적용. 예를 들어서 얼굴에 화상을 다 입었어요. 화상 입었는데 성형을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공제가 돼요. 공제가 되지만 미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안경 구입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동네 약국에서 질병에 대한 약품 구입비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비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의료비는 이제 본인이기 때문에 얼마? 총 95만원 입력합니다. 왜? 그런데 만약에 이 안경 구입비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안경 보정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얼마냐면은 50만원까지입니다. 50만원까지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50만원이라서 그냥 50만원 입력하지 80만원 이랬으면은 50만원까지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주의사항 좀 아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또 제가 얘기 안 한 게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아까 보험료는 이제 세액공제를 얘기를 안 했어요. 보험료의 세액공제는 12%, 그 다음에 의료비 세액공제는 15%만큼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는 12%에 반영된 금액이 뜨지만 여기는 금액이 안 떠요. 왜 안 뜨냐? 또 궁금해 하실 수가 있죠. 왜 안 뜨죠? 잘못됐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첫 번째는 무조건 총급여액의 3% 이상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의 3% 이상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총급여액이 5천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5천만원에서 3% 이상을 사용해야 되니까 최소 사용 금액은 얼마? 150만원 이상은 사용을 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총급여액이 3%안 돼서 95만원 입력했는데 공제 금액이 안 떠요 이러면은 이 총급여액을 3% 이상을 사용을 했냐 안 했냐부터 먼저 판단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제 금액이 안 뜬다고 해서 뭐 문제 틀렸다든지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딸기는 있는데 채딸기는 좀 나중에 보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입니다. 교육비는 이제 세액공제가 얼마냐면은 세액공제는 15%만큼 세액공제 해주고요. 나이 요건은 안 봅니다. 그 다음에 소득은 봅니다. 소득은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미취학인 경우에는 이제 300만원까지 한도고요. 그 다음에 초, 중, 고는 이제 300만원. 그 다음에 대학교 900만원. 그 다음에 마지막 대학원. 대학원은 본인만 해당이 됩니다. 무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즉 한도가 없다는 거예요. 무제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다면은 직계존속은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 옛날에는 뭐 노인대학, 상업대학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도 공제 대상이 안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비는 얼마? 대학원이니까 대학원까지만 됩니다. 본인 전에 960만원. 요가학원 공제 대상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 공제입니다. 기부금. 기부금 공제는 이제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법정 기부금이냐 지정 기부금으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정당 기부금인데 정당 기부금은 또 따로 있어요. 10만원까지만 입력하고 나머지는 법정 기부금을 해서 입력하는 그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세액은 얼마냐면은 15%이고요. 이번에 개정돼가지고 이제 3천 이제 그 2,500만원에서 이 한 좀 고액 소득 금액이 좀 줄었어요. 얼마냐면 제가 알기로 2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세법 개정 사항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4월 시험에서는 이제 개정 부분이 나오지만
기부금은 고액 기부금에 대한 문제는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세액은 일단 얼마? 15%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세액도 올랐어요. 세액도 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나이 여건은 안 따지지만 소득은 봅니다. 교육비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정치자금 기부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클릭합니다. 자, 정치자금 기부금이라고 입력하면은 여기에 가장 두 개 위에 있는 요거부터 먼저 입력을 하면 돼요. 어디에? 요거 정당의 후원금 3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금액을 입력해 줍니다. 10만원 이하는 10만원까지 입력하고요. 나머지는 20만원으로 해서 입력합니다. 20만원에 15%면 3만원만큼 세액공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 단체, 종교단체가 아님에 기부한 후원금 36만원이니까 이거는 이제 종교단체 외의 기부금이 해당이 돼요. 종교단체 외의 기부금. 그러니까 즉 여기에 종교단체 외 해당 기부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36만원 입력해주면 됩니다. 36만원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부금 세액공제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봐야 될 거는 이제 신용카드를 봐야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죠. 요거 신용카드 이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은, 조건은 나이 요건은 안 따져요. 부양가족에 나이 요건 안 따지지만 소득은 봅니다. 근데 형제자매 사용부는 형제자매 카드는 공제 대상이 안 돼요.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조건이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도는 얼마냐면은 300만원까지 한도예요. 한도이지만 이제 300만원을 이제 초과하는 분에는 이제 교통,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해서 각 100만원씩 이제 추가적으로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보자면은 이거는 이제 무조건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을 해야 이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총급액의 25% 이상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 5천만원에서 곱하기 25% 그러니까 약 1250만원 정도 됩니다. 정도 이상을 돼야 이제 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 사용액 42번란에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아주 친절하게 적혀 있죠. 최소 사용 금액 한도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총 급여액의 5천만원에서 최저 사용액 25%가 125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제외하고 도서 전통시장 대중교통으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보시면은 가로 1번에 대중교통 이용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 15만원으로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공제 가능한 사용액 1500만원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자녀의 건강진단비 결제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료비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는 이제 의료비에서도 공제가 되고 유일하게 신용카드에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복 공제분이 가능해요. 이거는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료비 공제를 카드 결제하더라도 중복 공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1,500만원으로 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밑에 현금 영수증 있죠? 25만원 요가 학원 수업 이것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1,500만원 현금 영수증 25만원 입력합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하면 되고 최종 공제 금액은 얼마? 51만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딸기 입력합니다. 채딸기는 아까 이제 이거는 6세이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다 돼요. 그래서 채딸기의 의료비는 90만원 그 밖에 공제 대상자에 입력을 하고요. 마지막 교육비도 어린이집 납입액이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얼마? 치약 전 아동 30만원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입력을 이제 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까지 모두 이제 연말정산분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자, 87회 전산세무회계 2급을 모두 다 끝냈어요. 이번에 그 우한 폐렴, 그러니까 즉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2월 이제 1일자에 시험 치신 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아마 4월 달에도 아마 마스크를 쓰고 응시하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전산세무회계 2급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손 이제 잘 씻으시고, 그 다음에 자기 방역이 좀 최고예요. 자기 방역을 잘 하시면은 뭐 어떻게든 뭐 병이 안 걸릴 거라고 예상합니다. 뭐 병 걸려가지고 시험 칠 수가 없으면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 제 블로그에서 유튜브를 이제 띄울 때 이런 문제를 볼 수 있도록 사이트를 제가 항상 올려놓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제 거기서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독감으로 인해서 2주 동안 그 유튜브 작업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다음 블로그 작업도 거의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 비록 제가 좀 늦게 올렸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있던 자료에서 그래도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바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이제 유튜브를 할 것이고, 또 실수 없이 또 잘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4월 4일 시험 잘 치시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면은 못할 게 없습니다. 비록 시험에 많이 떨어져도 또 계속 똑같은 거 보면은 다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왜 합격 못하지, 이런 좌절감에 저는 빠져드는 거는 저는 원치 않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주시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